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화이글스가 청주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일종의 발상의 전환 같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오송에 야구장을 새로 만들고 한화이글스가 아닌 다른 구단의 경기를 치르는 이른바 중립 경기를 유치하자는 구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의 용역 결과도 주목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둘 다 야구장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화이글스가 청주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신축을 통해 새로운 구단까지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야구장 신축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영환 지사는 청주 야구장에 한화이글스가 아닌 다른 프로야구 경기 유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중립 경기를 치르자는 겁니다. 먼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구단들을 접촉해 경기 유치에 나서고 정말 전국에서 내놓을 만한 야구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고 이걸 연고로 하는 구단을 우리가 갖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오송역 인근에 경기장을 신축한다면 KBO의 협조를 통해 중립경기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연고구단 또는 지방구단의 이벤트 경기를 유치하자는 겁니다. 신축 야구장 건립 여부에 대한 윤곽은 오는 8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현재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오송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흥덕구청 근처 등 5개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교통 접근성 등을 따져볼 때 오송의 야구장 신축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환 지사의 발상의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도심 외곽 지역에 퇴비로 둔갑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후 청주시가 원상복구 사전 통지를 했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퇴비로 둔갑한 음식물 쓰레기가 청주시 강서 이동 곳곳에 버려졌습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뒤 몰래 흙으로 다시 덮으려 했지만 주민에게 들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구덩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흙으로 다시 감쪽같이 메워놨습니다. 하지만 침출수가 바닥을 뚫고 흘러나오고 있어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6일과 14일 매립된 필지 3곳에 대해 원상복구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이행된 곳은 없고 오는 7일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에 성토하고 절토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1월 3일 날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주민들은 현 상태는 임시방편의 조처일 뿐이라며 깨끗한 토사로 다시 성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변에 오염이 안 되게끔 당초에 이 밑에 있는 침출수를 퍼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버려진 물질이 유관상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지시한 70대 남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퇴비를 가장한 음식물 쓰레기 투기. 행정력과 수사력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단초가 보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소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충북의 비상시국회의는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의 모든 과정을 시민이 함께 받고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주문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시국회의는 오는 4일 11시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헌재의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정해지면서 충북경찰이 도내 주요 관공서에 대한 집중 방호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선고 당일 11개 시군청사와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중요 방호 시설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발령을 염두에 치안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의 소비 절벽, 소비 부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과 출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 번 꺾이는 소비 침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채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의 연체 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2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증기업의 생산이 부쩍 늘어서인데 충북의 효자 품목인 전자제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성장 둔화로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출하도 1년 전보다 4.4% 증가하며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소비입니다. 2월 충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2.9로 1년 전보다 무려 20.2%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도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감소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평균 판매액 지수에도 크게 밑도는 최악의 소비 부진입니다. 살 돈이 없거나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사지 않는 소비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 기반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취약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연체 차주의 대출 잔액은 1년 새 무려 4,200억 원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가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면서 최악의 소비 부진 속 자영업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최근 3년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평균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끌어안고 있을 정도로 자영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청주시는 이런 위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을 포함한 무료 경영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취미 공유 플랫폼이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기업의 사원복지와 개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요리와 공예 등 취미 강좌를 온 오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 3년 만에 기업 회원 60여 곳과 개인 회원 2,000명을 보유한 건실한 업체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기 불황을 비껴가지 못해 청주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시청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신규 거래처를 좀 확보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연결한 1:1 맞춤형 컨설턴트는 매출 현황과 사업장 현황, 주요 소비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영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재무관리와 홍보 마케팅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내 회사에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서 실행 전략들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해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컨설팅을 비롯해 정책 자금과 홍보,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고객 매장 관리, 특허 출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청주시가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건 신용 회복과 정책 자금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 이음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고 발생 시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와 함께 맞춤형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되자 다음 달 추경에 사업비를 2배로 늘려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 후불제의 수혜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충청북도가 대신 지급하고 수혜자는 36개월에 걸쳐 원금만 갚게 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1월 시행 이후 시 26개월 만에 1,50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의료비 후불제의 지원 범위가 틀니 시술까지 포함돼 대상 질병을 14개까지 확대합니다. 음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90.7%의 신청률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급 대상자 92,888명 가운데 84,247명이 신청한 것으로 카드형 음성 행복페이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됐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산불처럼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전파인데요. 특히 고령층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선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집 안 스피커와 전신주를 활용한 농촌형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시 해미의 한 시골 마을. 마을 스피커에서 경고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마을 회관이 아니라 이장의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회관까지 안 가고 바로 방송을 써서 편리하고 급할 경우에는 핸드폰을 하니까 10초도 안 걸려서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또 마을 회관뿐만 아니라 집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도 함께 방송되는데 TV 라디오가 꺼진 밤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한밤중이라든지 무슨 큰 일이 생기면은 방송을 해주니까 대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확대가 어려운 상태로 서산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주요 전신주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시각적 안내나 반복 교육이 필수적이어서 산불 발생 시 대피할 방향이나 집결 장소 등을 자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대피 요령도 중요한데 불이 나면 무조건 바람을 등지고 낮은 자세로 마을 회관이나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이웃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노약자는 평소에 도움을 줄 보호자를 미리 정해두고 연락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대피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숙지하여야 하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특히 고령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방안이 필요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충청북도가 돌봄이나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기쁨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여성이나 청년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공동 일터에서 하루 4시간 이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과 59세 이하 여성으로 대상자들에게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충청북도는 청주 오창과 진천 음성혁신도시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의 2차 전지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3억 7천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주관 기관인 한국교통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충주 코스모 신소재와 청주 파워로직스 등 2차 전지 중견 기업 2곳과 충북 테크노파크는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JB 청주방송 신임 대표이사로 황현구 전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이 취임했습니다. 황현구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역방송의 위기 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밀착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이사는 청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CJB 보도국장과 전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한편 CJB 신임 전무이사로는 김종기 보도국장이 취임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